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자물쇠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그런데 만약 이 단단한 강철 자물쇠가 어느 날 아침 마치 햇볕 아래 놓인 아이스크림처럼 스르르 녹아내린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온 디지털 보안이라는 거대한 성벽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사건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글과 IBM 그리고 소리 없는 정보 전쟁을 벌이는 강대국들이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라는 괴물이 완성되는 날, 비트코인의 운명은 단 한 줄의 코드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끝난다. 이 말은 코인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괴담이자 동시에 가장 공포스러운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공포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은 거의 없죠. 대다수는 그저 막연하게 엄청 빠른 컴퓨터가 나오면 다 털리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속도가 아니라 차원에 있습니다.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미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벽에 부딪히며 수억 번을 헤매는 존재라면 양자 컴퓨터는 미로 위를 달아서 단번에 출구를 내려다보는 존재거든요. 비트코인은 무엇 위에 서 있을까요? 21세기 연금술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사실 아주 정교한 두 겹의 방어막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채굴이라는 두꺼운 금고벽이고 두 번째는 전자서명이라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많은 분이 양자 컴퓨터가 엄청난 연산력으로 비트코인을 순식간에 다 캐버릴까봐 걱정하시는데 사실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금고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 속에 숨겨둔 그 열쇠의 모양을 양자 컴퓨터가 투시해버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결국 이 코인이 내 것이라는 증명에 있거든요. 그 증명이 깨지는 순간 비트코인은 가치를 지닌 화폐가 아니라 누구나 주워갈 수 있는 길거리의 돌멩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 열쇠는 나만 알고 있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양자 역학이라는 기묘한 물리법칙 앞에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모든 자물쇠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능한 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공격할 수 있는 빈틈은 정해져 있고 그 빈틈만 제대로 막아낸다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지금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디지털 다이아몬드로 진화할 수도 있어요. 이건 멸망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진화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오늘 개미의 독학에서는 이 막연한 공포를 숫자로 그리고 아주 쉬운 비유로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이라는 도시를 불태우러 온 괴물인지 아니면 낡은 자물쇠를 교체하라고 압박하는 엄격한 보안 요원인지 말이에요. 자, 이제 복잡한 이론은 다 걷어내고 저와 함께 이 디지털 전쟁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시죠.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먼저 비트코인이 치고 있는 첫 번째 방패, 해시 함수라는 녀석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지독하게 설계되었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양자 컴퓨터 앞에서도 조금은 안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성벽, 바로 해시 함수라는 녀석의 정체부터 파헤쳐 볼게요. 이 녀석은 비트코인의 근육이자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괴력을 발휘해도 이 성벽을 정면으로 뚫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해시 함수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아주 지독한 요리법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신선한 소고기, 양파, 감자를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아주 특이한 모양의 스테이크 패티를 만들었다고 쳐보죠. 이 패티를 보고 아, 이건 소고기 몇 그램이랑 양파 한 개가 들어갔네? 라고 정확하게 맞힐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게 바로 해시 함수의 핵심인 일방향성이에요. 들어간 재료를 알면 결과물은 금방 만들지만 결과물만 보고 거꾸로 재료를 알아내는 건 신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share HA256이라는 아주 독한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블록들을 쇠사슬처럼 엮어놨어요. 채굴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믹서기를 무한히 돌려서 사토시가 원하는 특정한 모양의 패티를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이 믹서기를 거꾸로 돌리는 초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양자 컴퓨터에는 그로버 알고리즘이라는 치트키가 있긴 합니다. 기존 컴퓨터보다 계산 속도를 제곱근 수준으로 줄여주거든요. 쉽게 말해 일반 컴퓨터가 1억 번 찍어봐야 할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10,000번 정도면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비트코인 개발자들도 바보는 아니죠. 해시 함수의 길이를 조금 더 늘리거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아주 우습게 방어할 수 있거든요. 마치 도둑이 발이 빨라지니까
성격의 높이를 2배로 높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해시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전자서명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성벽에서 터집니다. 여기가 바로 비트코인의 진짜 아킬레스건이자 양자 컴퓨터가 노리는 급소거든요. 여러분,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 때 공개 키와 개인 키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와 같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물쇠가 공개 키라면 오직 나만 가진 열쇠가 개인 키인 거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이 공개 키를 보고 이 자물쇠는 철수가 주인 맞네 라고 확인해 주는데, 기존의 수학 법칙으로는 이 자물쇠를 보고 열쇠의 모양을 알아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 숙제를 단 몇 분 만에 풀어버리는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믹서기를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는 문제거든요. 기존 컴퓨터가 숫자 하나하나를 대입하며 끙끙댈 때,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중첩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계산해버립니다. 자물쇠의 구멍을 보고 순식간에 열쇠를 깎아버리는 격이죠. 이게 왜 무섭냐고요? 여러분의 비트코인 주소가 공개되는 순간 양자 컴퓨터를 가진 해커는 여러분의 개인 키를 역산해서 코인을 홀랑 빼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모든 집 대문 열쇠가 복제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비트코인 주소가 다 위험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 비트코인 주소는 한 번 더 꼬아져서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주소는 공개키 자체가 아니라 그 공개키를 아까 말한 그 튼튼한 믹서기인 해시 함수로 한 번 더 갈아버린 형태입니다. 즉, 양자 컴퓨터가 열쇠를 깎으려고 해도 일단 자물쇠의 원래 모양이 뭔지부터 알아내야 하는데, 거기서 해시 함수라는 성벽에 막혀버리는 거죠.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물쇠의 모양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코인을 전송하려고 승인 버튼을 누르는 그 찰나입니다. 그 짧은 순간, 양자 컴퓨터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여러분의 공개키를 낚아채려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찰나의 순간을 양자 컴퓨터가 파고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파고든다면 10년 넘게 잠들어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엄청난 비트코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사냥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방치된 지갑들의 비극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긴장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돈이 걸린 이야기니까요. 방금 제가 비트코인 주소는 해시 함수로 한 번 더 꼬아놔서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무적의 방패는 아니에요.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양자 컴퓨터라는 굶주린 하이에나가 가장 먼저 달려들 아주 거대한 먹잇감들이 널려 있거든요.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건 바로 재사용된 주소들입니다. 옛날 방식의 비트코인 지갑을 쓰거나 편의상 하나의 주소로 계속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죠. 비트코인을 보낼 때는 내 공개키가 네트워크에 노출되어야만 이 코인은 내 것이 맞다는 증명이 가능해요. 즉, 한 번이라도 코인을 밖으로 보낸 적이 있는 주소는 이미 자물쇠의 정밀 설계도가 전 세계에 공개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양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준 격이죠. 더 소름 돋는 건 10년 넘게 잠들어 있는 이른바 사토시의 보물입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초기에 채굴해서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약 110만 개의 비트코인 말이에요. 당시의 비트코인 주소 체계는 지금처럼 해시 함수로 꽁꽁 숨긴 방식이 아니라 공개키가 그대로 드러나는 방식이었거든요. 만약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는 그날 누군가 이 사토시의 지갑을 털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상징과도 같은 그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야말로 수직 낙하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숨을 돌려볼까요? 양자 컴퓨터가 이 자물쇠를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봐야 해요.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단위로 성능을 말하는데, 비트코인의 암호를 풀려면 수백만 개의 안정적인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구글이나 IBM이 가진 수준으로는 택도 없죠. 마치 거대한 바위를 깨야 하는데 겨우 숟가락 하나 들고 있는 수준이랄까요? 문제는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우리는 이제 수천만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날은 비트코인의 제삿날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진짜 저력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죽어있는 코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거든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 수만 명의 노드 운영자와 개발자들이 합의를 통해 움직이는 마을과 같습니다. 만약 양자 컴퓨터라는 괴물이 마을 입구까지 쳐들어온다면 마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자, 이제 우리 집 자물쇠를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 바꿉시다 라고 합의하면 그만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양자 내성 암호 PQC라고 불러요. 이미 암호학계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계산을 때려부어도 풀 수 없는 기하학적 난제들을 이용한 새로운 자물쇠들을 개발해뒀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 새로운 자물쇠 체계를 도입하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마치 낡은 나무문을 떼어내고 최첨단 지문인식 보안문으로 교체하는 리모델링 과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이사의 문제예요. 마을에서 새 자물쇠로 바꿉시다 라고 선언하면 집주인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 집 자물쇠를 갈아 끼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행방불명된 집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한 사토시의 지갑이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영원히 잠긴 수백만 개의 비트코인 말입니다. 이 주인 없는 집들은 새 자물쇠로 갈아 끼울 수가 없어요. 결국 양자 컴퓨터가 가장 먼저 털어갈 수 있는 공짜 점심이 되는 거죠. 이때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잔인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정 기간 내에 새 자물쇠로 옮기지 않은 코인은 모두 무효로 한다는 식의 합의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재산권과 철학의 싸움이 됩니다. 과연 비트코인 생태계는 이 혼란을 극복하고 포스트 양자 시대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신뢰를 잃고 무너져 내릴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업그레이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양자 컴퓨터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아니, 비트코인 주인이 다 다른데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사시키나요?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지갑 잃어버린 사람도 태산일 텐데 말이죠. 맞아요. 이게 바로 기술보다 더 무서운 합의의 전쟁입니다. 비트코인은 회사가 아니에요. CEO가 내일부터 보안 방식 바뀝니다라고 강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철저하게 민주적이고 때로는 지독하게 보수적인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 전체를 양자내성이라는 새로운 요새로 옮기는 작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디지털 대이동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양자 컴퓨터도 쩔쩔매는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만든 새로운 지갑 주소 체계를 제안할 겁니다. 이걸 양자내성 소프트포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전 세계의 채굴자와 노드 운영자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 방식이 안전해 보이네? 우리 다 같이 이 프로그램을 씁시다 라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신형 안전 가옥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형 지갑에 들어있는 내 비트코인을 이 신형 안전 가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해요. 그냥 단순한 전송 버튼 한 번이면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수료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기 직전이라는 신호가 오면 전 세계 모든 코인 투자자들이 동시에 나부터 살려줘 라며 신형 지갑으로 탈출하려고 할 테니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대목은 시간 싸움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어요. 과거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도 세구잇이라는 대수술을 거쳐 살아남았거든요. 양자 컴퓨터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예보가 뜨면 아마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단결해서 방파제를 쌓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하기 전에 단지 해킹할 수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시장은 패닉에 빠질 수 있거든요. 결국 양자 컴퓨터와 비트코인의 대결은 단순한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신뢰와 시간의 경주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생태계가 대응책을 마련하기 전에 기습 공격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천재 암호학자들이 이미 양자내성 암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을 죽이는 괴물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묻어있는 낡은 때를 벗겨내고 더 강력한 갑옷을 입히는 트레이너 같은 존재라고요. 이 과정에서 관리가 안 된 지갑이나 버려진 코인들은 도태되겠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조차 건드릴 수 없는 무적의 자산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 양자 폭풍 속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덩치가 커서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쳐도 내가 가진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걱정이 드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라는 태풍이 불어올 때 비트코인이 튼튼한 콘크리트 빌딩이라면 수많은 알트코인은 종이로 만든 집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비트코인은 마을 사람들이 합의해서 자물쇠를 바꾼다고 했죠. 그런데 알트코인들은 그 마을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적거나 개발진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양자 대성함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엄청난 기술력과 비용, 그리고 커뮤니티의 단합이 필요한데 잡코인들은 그 폭풍이 오기도 전에 공포심만으로도 먼저 증발해버릴 가능성이 커요. 즉, 양자 시대가 오면 가상자산 시장의 대청소가 시작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모든 코인을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의 지갑 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가장 위험한 게 재사용된 주소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고수들은 이미 HD 지갑이라는 걸 씁니다. 코인을 보낼 때마다 자동으로 새로운 주소를 생성해서 남은 잔액을 옮겨버리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내 공개키가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쓰는 지갑이 5년 전, 10년 전 방식의 낡은 지갑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똑똑하고 안전한 최신 지갑으로 이사를 고려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코인을 놔두신 분들, 아마 거래소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형 거래소들은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비해 보안 시스템을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 하겠지만 반대로 해커들의 1순위 타깃이 되기도 하거든요. 양자 컴퓨터를 손에 넣은 해커가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할까요? 개인 지갑 하나하나 털기보다는 수십만 명의 자산이 모여있는 거래소의 콜드 월렛이나 중앙 서버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내 키가 아니면 내 코인이 아니다 라는 격언이 양자 시대에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거예요. 사실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는 기술적인 해킹보다 권력의 독점에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에서 오직 한 국가나 한 기업만이 양자 컴퓨터를 독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비트코인을 부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를 조용히 장악해서 자신들만의 화폐로 조작할지도 모릅니다. 91% 공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의 압도적인 연산력으로 장부를 조작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암호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권력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늘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으니까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모든 비밀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양자 컴퓨터의 등장은 비트코인이 진정한 디지털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시련을 이겨내고 양자 내성까지 갖추게 된 비트코인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정말 비트코인을 부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개미의 독학이 내리는 최종 결론과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3단계 액션 플랜을 엔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이라는 도시를 불태우러 온 파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교체하라고 압박하는 아주 까다롭고 무서운 보안 검측관에 가깝죠.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양자 컴퓨터는 채굴 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키를 복제하려고 할 겁니다. 둘째,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양자 내성 암호라는 새로운 갑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짜 위험한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방심과 공포입니다. 첫 번째, 내 코인이 너무 낡은 주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공부를 멈추지 마세요. 세 번째, 공포에 베팅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지식을 가진 개미들입니다. 이런 고급 정보와 인사이트를 계속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공부는 개미처럼 치열하게, 수익은 배짱이처럼 여유롭게. 지금까지 개미의 독학이었습니다.